이 한 달 한 달 내가 월세를 내고 수익을 가져가는 게 어렵구나.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벌고 못하시는 분들은 도태되는 그런 시장이구나. 제가 봤을 때는 큰 데가 작은 데를 잡아먹는 시장이 앞으로 가지 않을까. 부동산도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공인중개사도 AI화 될 수 있을까? 대표님께서 네.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로 계시다가 네. 개업을 하신 지 네. 이제 6개월 차쯤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개업할 당시에 생각하셨던 개업 공인중개사 음. 또는 개업 부동산에 네. 대해서 지금 생각하셨던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좀 뭐가 좀 달랐던 건지 예, 그런 것들 좀 듣고 싶어요. 처음에는 다방면의 다양한 매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부동산의 위치와 관련된 적합한 쪽으로 좀 약간 전문화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뭐 시작과 현재 6개월 후에 차이점인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을 하면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수익을 내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모든 뭐 자영업자들도 다 쉽지 않지만 실제로 이제 해보면 이 한 달 한 달 내가 월세를 내고 수익을 가져가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폐업을 하시는구나. 우리도 결국은 기존 자영업자분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구나.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시장이고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벌고 못하시는 분들은 도태되는 그런 시장이구나. 이런 거를 더 현실감 있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단기간 뭐 6개월이든 1년 정도 어떻게 지금 계획하거나 또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효율성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회사로 보면 어떤 각각의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 보면 다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전문적인 분야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약간 이걸 좀 전문성으로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어요. 그 중개사님이 보시는 앞으로의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그러니까 뭐 단기간 네. 뭐 1, 2년도 좋고 중장기 뭐 4, 5년도 좋고 어떨 것 같으신지. 공인중개사가 되고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하셨던 분들이 자기 자녀분들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아는 지인들한테 공인중개사를 되게 많이 추천해 주시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따신 분들이 대부분의 주변에 공인중개사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게 되게 큰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업종이 좋으면 자기 자식한테도 추천해주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때는 분명히 화랑기 때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천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걸 못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추천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고, 지금 제가 공인중개사 되고 여태까지 경험한 이 부동산의 좀 약간 소강기에서의 느낌은 이 부동산 앞으로의 전망은 공인중개사가 살아남는 시장이 이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사회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부동산 너무 많다. 일반 사람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파트에 다 한가보면 다 부동산이고 눈 돌리면 다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좀 앞으로 전망은 좀 바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좀 도태되는 부동산들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냥 줄어드는 시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큰 데가 작은 데를 잡아먹는 시장이 앞으로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부동산에서 그런 데가 막 대기업처럼 유명한 데가 있지 않지만 조만간 그렇게 막 대기업을 위협할 만한 정말 이름 있는 큰 부동산 회사가 좀 나올 것 같고, 반면에 이렇게 소기업으로 조그맣게 하는 데들은 결국은 점점 수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도 좀 약간 양극화로 가지 않을까. 좀 거대해지는 부동산과 이렇게 1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양극화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고, 시대에 발맞춰서
좀 전문화적이고 좀 규모 있는 부동산으로 앞으로 가는 게 저의 이제 하나의 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네. 개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최근에 지난달 한 달 이내에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 중에 실제로 한 3명인가 4분이 저랑 미리 사전에 약속을 잡고 1시간 정도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개업을 하거나 소공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저한테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부동산도 분명히 이 부동산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보험 영업이나 자동차 영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영업직이 있는데 그 영업도 사실은 보면 그 영업직에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업적인 마인드가 좀 있고 좀 오픈돼 있고 그러면서 분석도 할 줄 알고 또 사람한테 좋은 인상도 나눌 줄 알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도 자신 있고 이런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되게 편해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내가 푸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적어야 되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업직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내가 한 만큼 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장보다 일을 3배를 더 하는데 우리 부장보다 월급이 3배가 작아. 이게 불합리해서 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영업은 제가 20년 가까이 해봤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내가 한 만큼 벌어간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내가 우리 지점장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지점장보다 내가 2배, 3배 벌어갈 수 있는 게 이 영업이에요. 시간과 내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나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람과 만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쪽 실제로 개업을 하시거나 소공을 하시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면 성공할 확률이 많으실 것 같고 요즘 추세가 여러 가지 정보나 네트워킹을 이용한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융합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성공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사람을 만났을 거잖아요. 예. 참 기억에 남는 뭐 매도인이나 매수인. 여태까지 만난 임차인, 임대인, 매수인, 매도인 이런 분들이 주로 나이대가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시거든요. 정말 뭐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20대, 30대인 분들도 분명히 계셨지만 대다수가 나이대가 젊은 사람은 뭐 거의 40대 초반,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60대, 70대인 분들이 많고 주로 건물주나 이제 임대인들이 한 5, 60대에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느낌? 예,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 20, 30대 젊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좀 오히려 좀 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반대로 그런 분들이 또 사는 시장이 있겠죠. 우리 같은 나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소속으로 취업하기는 힘들지만 실제적으로 30, 40대 뭐 40대 후반까지 50대 초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두려워했던 것만큼 사람들 상대하기가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같이 말씀하는 그런 상대방 나이대가 그래도 우리랑 거의 동급인 나이대가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경륜과 연륜으로 더 헤쳐나가기 편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응원을 더 해주고 싶어요. 개업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 40대 50대 분들이 오히려 저는 개업을 따졌을 때 성공할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주변에 이제 아는 인맥도 많고 도와주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자동차 영업을 처음에 20대 때 시작할 때
그때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요. 자동차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다 40대, 50대인데 내 말을 과연 들을까? 내가 파는 상품을 신뢰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 많아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상 내 개업을 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직거래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얼마 전에 뭐 얘기했지만 당근으로 내놓으시는 분들 많고,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다. 그래서 또 앞으로 많아지는 추세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특히나 공인중개사 시장이 옛날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하거나 이런 시장이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은 꼭 그런 시장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앞서고, 그러므로 더 두려움이 있고, 그러므로서 어떻게 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느냐라는 걱정이 또 더 많아지는 또 시장이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전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10년 뒤에는 사람들이 그때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까? 라는 생각도 아직 있고, 최근에는 뭐 직방이나 다방처럼 어떤 플랫폼 회사들이 공인중개사를 되게 위협하고 있잖아요, 시장을. 그런 것처럼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런 회사들이 없었고, 지금 어느 정도 그런 플랫폼들이 다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플랫폼들과 일반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과연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전문화되고 AI화 되고 있는데, 과연 공인중개사도 AI화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요즘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시장에 맞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여튼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다 부동산이네? 이런 거 분명히 변할 것이다. 살아남는 데는 살아남고 죽는 데는 분명히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분명히 전문화되고 대기업화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고, 결국은 이제 그런 큰 데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사람들도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화되고 이름 있는 쪽에 또 자기 문물을 맡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쪽을 좀 많이 고민하고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